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어느 안경점 안. 한 외국인 여성이 안경점에서 시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째서인지 외국인 여성의 표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력 테스트가 끝나고 안경점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자 외국인 여성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과연 이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걸스카우트 팀에서 활동 중인 벨라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소규모의 인원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각 나라의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곳의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면서 단합을 하며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끼리 이루어져 있기에 나라를 선택하거나 머물 곳을 선택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최소한 치안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 곳을 선택하죠. 제가 활동하기 이전에 필리핀에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외에도 작은 사고들과 위험천만한 상황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자세하게 사전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존의 리더 역할을 했던 언니가 이번 여행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갑작스럽게 제가 이번에 임시로 리더가 되어 장소를 섭외해야만 했는데요. 평소에 리더를 꼭 하고 싶었던 저였기에 이번 기회에 단원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곳으로 선택하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이곳저곳 살펴보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 내에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던 아멜라가 이번 여행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한국을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거부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 지역인 필리핀에서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났었고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멜라는 자신이 한국 여행을 해봤는데 그곳의 치안 수준은 매우 훌륭하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안전 문제는 절대 걱정 없을 거라며 강력 추천을 해와서 관심 있게 찾아보니 그 누구도 한국의 치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고 단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가기 전부터 많은 단원들이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의아했어요. 사실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기에 단원들이 왜 그리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면 전부 가난하고 돈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도착하니 저희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발전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선진국의 나라들을 경험해봤었지만 제가 본 어느 나라보다도 공항의 상태는 훌륭했죠. 공항은 너무 신기했지만 이곳을 계속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곳을 미리 예약했던 한국의 시골 마을이라는 제천이라는 곳으로 단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려고 고속버스의 티켓을 구매해서 탑승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탑승하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골로 이동하는 고속버스의 상태가 너무나도 훌륭했는데 깔끔하고 청결한 건 기본이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웠죠. 단원들도 언제 이렇게 좋은 버스를 예매했냐면서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고 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그냥 시간이 가장 빠른 걸 구매했을 뿐인데 이런 고급 버스를 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한참을 달리니 어느 순간 제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내렸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골 마을이 아닌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찾아보고 올 때는 시골 마을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이곳으로 온 것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큰 마트들도 주위에 보이고 은행이나 병원도 쉽게 볼 수 있었죠. 편의점은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수십 군데를 보았을 정도로 많이 있었고 신기했던 점은 편의점 앞에 떡하니 ATM 기기가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이 설치되어 있었죠. 시골 마을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ATM 기기를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길거리에 두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와이파이가 길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많았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공항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분명 시골 마을이 맞긴 한 것 같은데 도시의 인프라가 절대 시골 마을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함을 뒤로한 채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머물 캠핑 장소에 도착하자 저와 단원들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캠핑장은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입장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에서는 머물 수 있는 집이 존재했고 전기와 수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곳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취사장까지 따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와 라면을 자동으로 끓여준다는 기계들도 보였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기에 요금을 따로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단원들에게 잠시 대기하라고 말을 한 뒤 관리하고 있는 분에게 가서 이 금액이 정말 맞는지 따로 추가 금액은 없는지 말을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신 한국인분은 예약했던 금액으로 전부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화장실과 샤워실 위치를 알려주며 사용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며 필요하면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단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금액으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었는데요. 대부분 선진국에서 캠핑을 하게 되면 캠핑장 입장료만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허다하고 전기와 수도 그리고 화장실까지도 별도로 추가금을 내는 곳도 많죠. 그리고 시설물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장실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도 많아 고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은 그야말로 캠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단원이 뛰어오더니 큰 소리로 무언가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단원 쪽으로 다가가니 단원 한 명은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며 호들갑을 떨었죠. 정말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샤워실에서도 뜨거운 물이 콸콸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시골 마을의 오지 같은 곳에서 캠핑을 할 것이라 생각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마는 걸 준비해 왔는데 호텔만큼 좋은 시설에서 지낸다는 것이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렴한 금액으로 엄청난 시설을 매일 누릴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졌죠. 캠핑장에 놀러온 한국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던 한국인 남성은 미국에서 잠시 살았다는 이야기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말해주면서 저희에게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자며 말을 해와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요. 많은 고기를 사와서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다 먹고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몰라 물어보니 돈은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라서 사주고 싶었다고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근처에 계곡이 있는데 물도 깨끗하고 놀기 좋을 거라면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친절을 보여주셨고 저희는 다음날 계곡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저희가 딱 원하던 장소였어요. 저와 단원들은 물을 보자마자 너도나도 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즐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 순간 저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놀이를 너무 격하게 한 것인지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안타깝게도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안경을 쓰지 않고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예비로 안경을 챙겨오지 않았으니 더 이상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한참을 좌절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인 남성분이 다가오더니 왜 놀지 않고 혼자 이곳에 있는 것이냐며 물어와서 안경이 부러져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했죠. 그는 제 말을 듣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안경점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안경을 맞추는 시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소리를 하자 한국인 남자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안경이 금방 나온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빠르게 제작된다 하더라도 며칠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아마 안경이 제작되더라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미국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의사에게 시력검사 처방전이 따로 필요하고 처방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기다려야 하죠. 제가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미국보다 안경 맞추는 비용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금방 제작되니 나만 믿고 가보자는 소리에 남자를 따라 안경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단원들에게는 저희 안경을 맞추고 올 테니 잠시 놀고 있으라고 말을 하니 단원들 모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안경을 제작하려면 큰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줄 알았으나 저희가 버스에서 처음 내렸던 제천이라는 마을이었어요. 한국은 시골 마을에서도 안경을 제작할 수 있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시력 검사를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이 아닌 바로 근처에 보이는 안경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도착한 안경점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경점에 계신 분은 부서진 제 안경을 확인하더니 똑같은 도수로 안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 시력 검사를 제대로 다시 받아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시력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수 있는 건 맞지만 미국에서 안경을 맞춘 지 반년도 안 되는 시기였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력을 검사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듣고 결정하려고 했으나 제 결정은 들어보지 않고 바로 시력 테스트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죠. 그 모습에 잠시 당황하며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길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력 검사는 무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시력 검사를 하려면 안과에 가야 하고 비용도 10만 원가량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국은 안경점에서 검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일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력 검사를 하고 나자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기존의 시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경 하나를 가져오시더니 한번 써보라고 말씀하시며 이 도수로 착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을 해왔어요. 저는 안경을 받아서 써보니 기존에 착용했던 안경보다도 더 또렷하게 보이고 눈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하는 안경테를 고르자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셨죠. 잠시 후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안경을 들고 나오더니 다 됐다며 착용해 보라는 말씀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에요. 더군다나 가격도 미국에서 보다 안경이 절반 가격인데 불구하고 제 눈에 더 잘 맞는 안경일 뿐만 아니라 렌즈 압축을 더해서 외모까지 뚜렷해지고 시력 검사에 대한 비용은 전혀 내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시골 마을이고 길에 있는 흔한 안경점인데도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너무 궁금해 물어보니 안경을 맞추는 데는 병원보다도 한국의 안경점이 더 정확하다는 말을 했어요. 한국을 기준으로 말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하는 게 더 잘하고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경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 다르다는 말을 했죠. 안과 의사는 시력 검사보다는 눈의 질병을 살피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안경원은 경쟁이 심해서 시력 검사에도 많은 차별화의 무기가 되고 안경사는 그와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게 계곡으로 돌아가 단원들에게 안경을 맞추고 왔다는 소리를 하자 모두 놀라워하며 저에게 다가와서 안경을 구경하며 안경을 바꾸니 외모가 이뻐졌다며 칭찬을 해왔죠. 저는 안경점에서 있었던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단원들에게 전하며 가격도 절반 가격인데 스피드는 말도 못하게 빠르다며 극찬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절한 한국인 덕분에 한국에서 여행을 즐겁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놀라우면서도 너무 반해버려서 단원들에게 발전된 도시도 경험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냈죠. 평소였다면 절대 말하지 않았을 텐데 시골 마을이 이 정도인데 수도인 서울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단원들도 하나같이 좋아하며 자신들도 궁금했다고 말해 서울로 가게 되었죠. 확실히 서울은 한국의 수도답게 제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적인 높은 빌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높은 곳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으니까요. 도시의 인프라는 완벽할 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첨단 기술들을 볼 수도 있었죠. 가장 좋았던 점은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깨끗하고 넓은 화장실이 있는 건 물론이고 거리에도 많은 공중화장실이 관리되어 있는데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도 놀랍지만 공중화장실조차도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손을 말릴 수 있는 기계도 있는 곳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역의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며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해결하죠. 서울에는 현대적인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는 녹지 환경인 공원을 자주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는 여유를 즐기고 행복한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청계천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듯 물이 너무 깨끗해 보였고 주위에는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공원이나 길거리에 쓰레기와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치안의 상태가 좋지 못한 곳들이 많아 여유를 즐길 곳이 많이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작은 공원이라도 쓰레기 하나 없이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어느 곳의 나라를 여행해도 미국이 최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도시의 인프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 곳곳에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죠. 한국에 밤이 찾아오자 거리에는 불빛들이 반짝거렸는데요. 많은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밤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늦은 밤인데도 이곳이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한강공원에는 가족들과 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수준 높은 곳에서 평범하게 일상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왜 한국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단원들이 그토록 좋아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행을 끝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은 임시 리더가 아닌 리더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리더였던 언니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리더 자리를 포기했고 한국에 같이 갔었던 단원들의 많은 지지에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제가 한 것이라곤 한국을 선택한 것밖에 없는데 단원들은 최고의 경험을 시켜주었고 완벽했다면서 다들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죠.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리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역시 한국 여행에서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들을 만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단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여행 내내 친절하게 대해주신 한국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저에게 여행지를 추천한다면 고민하지 않고 한국을 추천해 줄 겁니다. 한국을 여행한다면 놀라운 경험과 함께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